북한이 이제 통계 발표할 때 쓰는 용어가 우리처럼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열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통계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그 병인들에 의한 환자들의 그게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 당국이 매일매일 그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또 완쾌되는 속도도 역시 빠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통계를 신뢰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위험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유혈자 발생이 주로 평양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평양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이나 국가의 어떤 모든 역량이 지금 평양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적절하게 적시에 의료 서비스나 영양 공급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방역 주시가 이제 강력한 봉쇄와 격리 폐쇄 조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장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 소비 활동을 차단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생활 불안정, 이것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말 그리고 6월을 앞두고 있다는 이 시기가 이제 향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굉장히 이제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에는 북한이 이제 모내기를 해야 하는 시기고 또 다음 달 6월에서 7월은 그 봄 수확인 그러니까 밀과 보리 추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올해 말과 내년까지 식량을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주민들의 식량량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는 모내기 전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전통적으로 대규모의 도시 인구를 동원해서 이제 농촌에서 모내기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격리 폐쇄 조치 때문에 이 그 노력 동원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를 놓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생산 력의 문제 이제 좀 차질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정연설에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부터 농업 생산 구조를 밀과 보리를 재배 면적을 늘린다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농업 정책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초부터 밀, 보리 농사를 많이 지으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심었는데, 문제는 지금 가뭄이 굉장히 봄가뭄이 심했고, 게다가 이제 6월, 7월에는 이걸 수확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제 이거 역시 이제, 수확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위협하는 이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에 이제 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예, 거기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어, 비상 방역 사령부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전국의 지금 전파 상황을 이제 처음 이제 보고받고 이제 그게 보도가 됐는데 이미 4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유증상 환자들이 급증했다라고 거기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마도 그 인정했다라는 표현이랑가 연결해 보면 아마도 기층사회에 심각한 그 좀 약간의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보도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비과학적인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거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폐쇄 사회일수록 이 빠른 속도로 유언비어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 그 자체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동요하는 기층 사회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 수치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상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우리 전국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적은 수치란 말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북한 지도부의 어떤 목적이 개입돼서 발표하는 통계 수치가 아닐까. 이 사망자 수만큼은 북한 스스로가 수용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5월 25일자 노동신문을 봐도 거기에 이제 일면에 사설이 실렸는데 북한이 지금 우리의 방역의 기본 목적은 이미 이제 침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감염자를 신속히 치료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역별 봉쇄나 단위별 그 격리 폐쇄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식 방역 체계로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5월 그 16일 이후에 이제 그 확산세가 조금 꺾이면서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 5월 17일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재감염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백신이 불안정하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그 북한의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단기간에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고 다시 또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국제사회 어떤 보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비 차원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의료품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중국이 조용하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국 외의 지역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것인가는 좀 더 국제 정세라든지 북미 관계, 뭐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전략들과 맞물려서 그런 지원들 수용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경 봉쇄가 지금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굉장히 생존 위기 수준이 극한 수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 봉쇄는 물론이고 시장 뭐 경제활동 대부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가적으로 이제 저장해 놓은 물자나 수입 이런 것들을 거의 소진한 사람들은 정말 생존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오는 위험과 내가 이 북한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 생기는 그 생계 위험 이 수준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탈북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간접적으로 탈북민들 일부에서 그 북에 계시는 가족분들과 이렇게
통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하는 그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들어보면은 지금 물가가 막 5배 정도 뛰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식량이나 생필품에 대한 접근권이 매우 제약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생존 차원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러한 탈출이 뭐 집단적이거나 대규모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진 않습니다.